충남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서해선 북선전철 건설 사업은 포함됐지만 삽교역 신설과 육군사관학교 이전 비용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당진을 비롯한 전국 해돋이 명소가 개묘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해돋이 장면과 함께 시민들이 기원한 새해 소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해안에서는 새해맞이 행사로 불꽃놀이를 하던 도중 인근 야산에 불이 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꽃놀이 과정에서 불씨가 튀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남부출장소가 금산에서 공식 출범한 뒤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청이 내포 신도시에 위치해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불편했던 논산과 계룡, 금산 주민들이 적극 이용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의 새해 63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난달 24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각 광역지자체는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올해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충남도가 확보한 국비가 9조 원을 넘었다고요? 네, 충남도는 2023년 국비 9조 58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855억 원 늘어난 건데요. 충남도가 정부에서는 9조 원 넘게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서해선 북선전철 건설 사업에 1,202억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TV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에 60억 6천만 원이 편성돼 올해 임시 귀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실시간으로 교통재난 상황 등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신규 사업 39건에 약 1조 7천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김태현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첫 해에 국비 9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며 2024년도에는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충남도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네, 일부 주요 사업이 국비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정부 예산에는 반영됐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사업비가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은 국방부와 육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예산군 삽교 역사 신설도 국비에서 제외됐는데요. 김 지사는 삽교 역사 건립은 민선 7기에서 결정한 대로 지방비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에만 치중한 쪽지 예산의 관행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서산 태안의 상일정 의원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구 예산 111억 원을 챙겼고 공주부여 청량, 정진석 의원도 세종공주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에 63억 원을 증액하는 등 민원성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출과 일몰 장소로 유명한 당진 외목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당진시는 새해 첫날 외목마을에 18,0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경찰서와 당진소방서 인력 등 약 340명을 배치해 주차 안내와 인파 관리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군중 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공식적인 해맞이 축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안군에서 불꽃놀이 도중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아침 7시쯤 태안군 연포해수욕장에서 새해맞이 행사로 불꽃놀이를 하던 중 인근 야산에 불이 났는데요. 불은 수풀 등 임야 40제곱미터를 태웠으며 행사장 주변에서 대기하던 소방당국이 장비를 투입해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이 붙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해변에 몇 번 와보진 않았는데 와본 중에 가장 오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일출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지만 그 일출 뒤에 그 물보라가 햇빛에 비치는 그 모습이 되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인데 새로운 경험도 많이 쌓고 스펙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취업할 때 꼭 도움이 되고 싶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집에서 갇혀 있다 보니 이제 조만간에 빨리 코로나가 해제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러 왔습니다. 새해부터 물가 인상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9.5% 인상했고,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정도가 오르고,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지자체들은 대중교통과 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고, 식료품과 생활소비재 기업들도 다수의 가공식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도 오를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종료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추가 연장 근로제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에서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추가 연장 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인데요. 추가 연장 근로제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추가 연장 근로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가 연장 근로제는 일몰됐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지시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지역 중소기업들은 공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뿌리 기업 등 지역 영세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52시간 근무 시행 이후 추가 연장 근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 시행할 수 없다면 공장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추가 연장 근로에 의존하고 있던 만큼 근로시간이 줄면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몰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75.5%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감 소화 불가능, 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의 이탈 및 인력 부족 심화,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거래 단절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생활권 녹색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충남도 산림자원과 박동명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산림자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명 주무관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이 확충 사업 관련해서 좀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네. 충남도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도시숲 조성 등 생활권 녹색 기반 시설 확충 5개 사업에 29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도시숲 15곳, 학교숲 23곳, 기후 대용 도시숲 10곳,
자녀 안심 그리숲 2곳, 생활 밀착형 숲 7곳까지 하여 총 57곳의 생활권 녹색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생활권 녹색 기반 시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먼저 기후 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숲은 학교 운동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숲 조성으로 학교 내 학습 공간 등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은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생활 밀착형 숲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환경 개선 및 실내 유기 화합물 농도 저감을 위한 실내 정원과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의 지역 활력도를 높일 수 있는 실외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남도는 그동안 도민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증가시키는 녹색복지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업까지 완료되면 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권과 밀착한 도시숲 등 조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인근 거리에서 녹색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녹색 기반 시설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과 박동명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일 남부출장소를 공식 출범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행정서비스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설치됐습니다. 출장소는 금산군에 들어섰으며 민원 지원과와 국방산업협력과 인삼 약초 세계화과 등 3개의 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도내 시군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프라인 접수 시작일인 2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농협중앙회 충남 세종지역 본부를 찾아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총 42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행 첫날인 1일 충남에는 10명이 총 654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의 기부금을 내면 새해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 또는 NH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새해를 맞아 청양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종이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등 판매 대행점 23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품권 사용은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가맹점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새해를 기념해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당진팜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당진팜에서 판매하는 모든 농특산물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해나루쌀과 고구마, 사과와 한과 등으로 만 원 이상 구매할 시 할인이 적용되며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800만 원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할 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충남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인데요. 평가단은 교육감의 공약 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